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진남이 홍석환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홍석환도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마크 지켜낸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홍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재호를 확실하게 챙겨주면서 조재호가 쫓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시우도 허동혁이 마크되니까 허동혁도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김시우와 동반 입상 배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강자들의 좀 파업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었던 게 제 경주 정주권 잡는 스타일, 항상 한쪽의 완승을 많이 생각하고 경주를 잡았었는데 전일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좀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파업과 비파업의 좀 타협점을 생각하면서 잡다 보니까 평소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김홍일의 조재호, 김수의 허동혁까지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주 예상을 했었는지 좀 경주 끝나고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스컵 11경주 이명현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편성에서 이성록과 전용규의 동반 입상, 이명현은 3차권까지 권해드려서 21.5배, 3상은 42배까지 적중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도 불안한 강자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점 우스컵 경주 또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우스컵 특성상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올림픽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재호,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파업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11경주 이명현은 강자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록의 전용규를 권해드렸었죠. 전용규가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성록 버티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록의 전용규 권해드려서 2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음성에서는 또 이명현 3차권까지 권해드려서 3상은 42배까지 적중에 성공할 수 있었었는데요. 금일은 이명현 무리한 선행 작전보다는 최창원의 선행이라든지 안지용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라권 특히 나주광주 쪽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권 서들의 훈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일도 이명현 예전 같으면 끝까지 종속이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종속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전용교회까지도 잡혔었던 이명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었을 것 같은데 금일은 이명현이 때리기보다는 안정이라든지 최창원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렸다간 또 안정이라든지 최창원, 김성현에게도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득점이 있고 인지도 있기 때문에 안재홍을 차차기 의식한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2살 어린 안재홍, 전일도 안재홍, 이용이 넘어서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재홍의 최창원을 권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좋다는 점에서 3번도 6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안정이 때렸는데 이명현이 차가 나오지 못하거나 이명현이 고집스럽게 때리면 안정이 잡힐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를 5번하고 4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은 지역 후배입니다. 광주하고 북광주 팀은 다르긴 합니다만 광주 쪽은 훈련하는 곳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이라도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점. 더군다나 김성현의 컨디션이 나쁘다고 한다면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명현하고 김성현 전법적 궁합도 상당히 좋은 현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챙겨주면 5번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19일 날 훈련하다가 낙차 사고 당해서 늑골이 골절된 상태. 최창원 전일도 쫓아가는 데는 이장이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마크력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단 복승 체크해 봐야 된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현이 고집스럽게 선행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안지용이 직선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 없는 것 같아요.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인지도는 이명현이죠. 현재 몸 상태는 안지용입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이 3번은 세게 넘어가는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30% 선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6,5하고 6,4입니다. 6,5하고 6,4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선행으로 자존심 상처 입은 이명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입은 괜찮은 상황인 만큼 3번, 6번 쪽, 3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다소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명현과 안지용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복승은 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유성철을 중심으로 박상서, 성종환, 강영목은 파업이죠. 반면 이성록과 이진원, 여기에 김종현은 비파업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유성철이 이성록, 이진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전일 유성철 아쉬웠습니다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상서,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아무래도 뭐 유성철보다는 이성록과 이진원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11경주 때도 이성록 머리에 전영규 권해드렸어요. 2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이성록입니다. 내선 잡고 힘을 쓸 수도 있는,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이성록이기 때문에 이성록이 가면 이진원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일 이진원이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마크 지켜내야죠.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유성철이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유성철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타정부터 때려야 됩니다. 이준원도 직선에서는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2번하고 6번은 분명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종현이 초절보다 많기 있기 때문에 앞선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성철이 냅다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18기 동기생 박상서, 지역 후배 성종환 둘 중에 한 명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죠. 아무래도 유성철이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성락성의 동생 성종환을 챙겨주는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유성철 머리로 팔려 나갈지, 뭐 이성록 머리로 팔려 나갈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성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수하고 성종환을 묶으면 배당이 좀 괜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13하고 1호하고 13 함께 유성철이 가면 후비 마키형 선수들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먼저 2번하고 1번 비팝 라인을 좀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시우가 김영석하고 명경민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입니다. 반대로 배수철, 홍석환, 한재호, 김병선은 파업 선수들이죠. 과연 김시우가 파업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 입장에서는 전일도 그랬듯이 비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수의 뒷자리를 허동욱이 막혀 나가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김수 입장에서는 김영석을 활용해 나가고 명경민을 뒤다 붙이거나 명경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영석을 뒤다 붙이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명경민이 때렸다가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리고 김수가 몰고 가거나
직전에 차 보면 토요일 경주 때 김시우가 때리고 김병희 추입해 나가면서 동반 결승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또 우승까지 찾아 나갔었던 김시우, 명경민과 동일한 김병과 동일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3번, 5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5번 주력 승부, 3번, 1번은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한 명과는 호흡 가능하죠. 아무래도 호흡이 펼쳐지게 된다면 명경민과의 호흡 가능성이 유리하다. 1번도 마크되면 선행은 불안하지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에 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솔직히 뭐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병선이 힘을 쓰고 배수철, 홍석환, 한재호 순으로 내선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김시우도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중심은 배수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수철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 나가거나 한재호가 배수철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7-6하고 7-4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0%보다는 높고 한 3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려본다면 7-6하고 7-4 경주권 정도는 7-6하고 7-4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가 셉니다. 선행이 어중간한 선수들이에요. 몸싸움도 어중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시우 입장에서는 명경민과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까지는 3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둘 중에 한 명이 빠진다면 아무래도 김영석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3복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승은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명경민하고 김영석 중에서는 명경민 쪽에 3번, 5번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쿱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희가 전일 나름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안정에 잡히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이용희, 금일만큼은 이용희 입장에서는 우성식의 선행, 조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파업 라인은 김짓광하고 장경동, 장태찬, 이승현이 파업 라인이에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설팀 선수들 전일 우성식이 때렸습니다. 희속 자체가 안 나왔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일도 이용희 입장에서 우성식을 활용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금일 또 때려야 되는 우성식, 이용희는 이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우성식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 조재호 깜짝 놀랐어요. 김홍일의 뒷자리를 밀착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8경주 때 좀 소극적으로 경주권을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예상지들은 다 손재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김홍일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김홍일의 손재호, 김홍일의 유성철을 묶었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묶었었어요. 항상 제 스타일은 좀 파업은 파업, 비파업은 비파업 쪽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양분해서 공략을 했었었는데, 유성철이 아니라 조제를 공략했었더라면 아무래도 좋은 배당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었는데, 조금 아무래도 좀 유성철을 너무 세게 보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가져갔었던 것이 적중이 나와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만큼 조재호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성식 버티기보다는 조재호의 후미권 마크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는 전략, 시속감이 좋다면 짧게 가져가는 5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5번과 1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이 무너지면 이용희도 무너지고 조재호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지광도 과거 동솔에서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3번하고 5번하고도 연합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김지광 입장에서는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거나 저측이 탐이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후미권 마크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죠. 장태찬이 쫓아가거나 4번이 힘을 쓰면 장경동이 쫓아 들어가면서 지역 협공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7하고 4.6은 파업 선수들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6이에요. 4.7하고 4.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현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5.1하고 5.3 두 차권 5번과 1번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이번 편서 이용희가
분명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기입니다. 강진남이 전일 끊어먹기 나서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상당히 아쉬웠었던 게 강진남의 호미는 홍석환이나 이재호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환이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종원 때 이재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재호가 또 초중 부담에다가 강진남과는 또 지역적인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석환이 아닌 이재호를 선택했는데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홍석환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재호가 때리고 말았습니다. 강진남의 뒷자리는 이재호가 아닌 홍석환이 막혀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번 편수가 홍석환과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강진남 입장에서는 최영하고 차봉수와 호흡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홍일의 시속감이 좋고 전용규의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호동경이 앞편에서 끌어준다면 강진남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4번이 때려주고 6번이 막혀 나가게 되다면 강진남이 전용규와 몸싸움에서 극복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홍일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홍일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전용규가 1차 막혀 나가면서 강진남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복승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규가 추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 답답합니다. 전일도 11경주 때 전용규가 이속록을 막혀 나갔을 때 추입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을 권해드렸었는데, 금일도 김홍일이 자꾸 때리면 직전에 차 보면 11조 때 초반까지 끌어냈습니다. 전용규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 쪽에 4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강진남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4번과 3번까지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주력 승부예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이 끊어먹기 나서거나 제대로 된 저축이 타임 잡아나간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죠. 3번하고 7번입니다. 경사권 협공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경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3일, 37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가 강진남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우승도 찾아 나가기 때문에 강진남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홍일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고 전용기와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판 열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강진남 쪽으로 배당이 집중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홍일하고 전용기와 동반 입상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다 말씀드리면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허동경이 전일 3차권까지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마크로 2차권까지 올라왔어요. 비파업 완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체크해서 파업과 비파업 크로스로 갈지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갈지 체크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조봉철이 과연 이재우, 류성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도 있고 김명석도 있죠. 여기에 정동호, 손진철 4명의 선수가 비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조봉철이 과연 비파업 선수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본인의 색깔대로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하고 류성희 14기 동기생이에요. 전일도 류성희가 때렸습니다만 희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봉철이 반박했으면서 훌러덩 넘어섰습니다. 금일도 류성희는 조봉철 앞선에서 때려야 되는데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이재우를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강진남의 이재우 권해드렸다가 강진남의 홍석환으로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분명한 건 지종원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고 조봉철하고는 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4번이 챙겨준다면, 마크만 놓치지 않는다면 이재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괜찮을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4번하고 2번,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3번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때릴 수밖에 없는 손재호보다는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김명섭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차선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 먼저 파업 라인 먼저 4-3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이 힘과 힘대력에서는 밀려날 수도 있어요. 1번하고 3번이 뭉치고 손진철, 정동호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1번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는 3번의 직선 취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충청권이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과 3.5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차 컷도 노려본다면 3번과 7번 정도는 아무래도 조봉철 빠지면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배성 3.1, 3.5, 3.7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이 루성이 있다가 고전할 수도 있고, 덮고 시작하면 조봉철은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은 좋은데 순발력은 약하죠. 1번, 4번 뭉치면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